전주시장이 갑자기 입장을 바꿔 종합경기장 개발 계획을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해 기본 구상을 공유했다면서 상업시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진입로 추가 공사비 280억 원을 놓고 공사업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감사원에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이 종합경기장 개발을 롯데에 넘긴 것을 놓고 뒷말이 많습니다. 4년 넘게 송하진 지사와 갈등을 빚으면서도 꿈쩍도 않던 김승수 시장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김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2014년 시장 취임 직후 송하진 전 전주시장이 추진했던 전주 종합경기장의 대형 쇼핑몰 입점을 반대했습니다. 지역 상권이 붕괴된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랬던 김 시장이 중소상인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종합경기장에 롯데백화점을 옮기기로 해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전혀 사전에 협의했다든가 그런 게 없고 다 마음대로 놓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발표는 전날 정치인으로서 어떤 신의를 배신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배신의 정치로 생각합니다. 지난해 김 시장은 전주의 문화도시 지정에 실패했습니다. 2017년부터 추진했던 전주문화특별시 특별법도 감감무소식입니다. 올해는 특례시 추진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특례시 지정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김 시장 입장에선 특례시 지정을 위해 송하진 지사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해 송하진 지사는 종합경기장이 개발되지 않으면 환수까지 검토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투쟁 방법을 모색하고 여러 가지를 조치를 해 나가겠지만 적당한 시기에는 환수 방안도 검토해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때문에 김 시장이 희망하는 특례시와 송 지사가 원하는 종합경기장 개발을 놓고 정치적 딜이 오간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전주시장이 사실상 송하진 도지사의 계획을 수용한 것은 석연치 않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밀실거래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특례시라는 자신의 정치적 승부수를 위해 지역 상권 보호라는 명분을 팽개쳤을까? 이 의혹에 대한 해답은 김승수 시장 본인만 알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철우입니다. 김승수 시장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 전라북도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발표한 종합경기장 개발안에 대해서 기본 구상을 공유했다면서 전주시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상업시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에 롯데와 함께 백화점, 컨벤션센터, 호텔, 공원을 만들고 월드컵 경기장 옆에 대체 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롯데쇼핑은 50년 장기 임대에 대한 대가로 1천억 규모의 전시 컨벤션과 호텔을 전주시에 기부하며 육상 경기장과 야구장 등 체육시설은 월드컵 경기장 주변에 전주시 재정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라북도가 이 같은 개발안의 기본 구상을 전주시와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년간 부정적이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전주시에 힘을 실어준 셈입니다. 전주시가 2005년 종합경기장을 무상으로 넘겨받으면서 했던 약속들을 모두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본 겁니다. 전라북도는 중소상인 등이 반발하는 백화점 건립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상업시설이 함께 있어야 컨벤션 센터와 호텔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하다면서 전주시에도 이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시 컨벤션 호텔 부분하고 상업적인 지원 시설이 꼭 필요하다.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어필을 했습니다. 전주시는 종합경기장 개발의 첫 행정 절차로 대체경기장 건립 계획서를 전라북도에 보냈는데 전라북도는 이 계획서에 검토 의견을 달아 이달 말 행정안전부에 심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익산시가 산업단지 진입로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280억 원을 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전체 공사비의 1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입니다. 보도에 김진형 기자입니다.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익산 3산업단지를 잇는 도로공사 현장입니다. 도로가 개통되면 연무 IC에서 익산 3산업단지까지 운행 거리가 3분의 1가량 줄게 돼 산단 입주업체의 운송비 부담이 덜게 됩니다. 현재 공사 진척률은 60% 수준으로 당초 예정보다 4년 늦은 2021년에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막대한 금액의 추가 공사비를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공사업체가 공사가 시작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반영되지 않은 공사비 280억 원을 더 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체 공사비 1,600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익산시는 막대한 공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토출료고 운반비 같은 것을 다시 재정산해서 달라는 것 내용이 약 280억 정도 됩니다. 남아있는 이들 공정에 대해서 설계에 반영시켜달라는 내용입니다. 3년 전에도 익산시와 공사업체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1년 넘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양측이 공사는 하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공사비 갈등에 갈 길 바쁜 산단 진입도로 공사가 발목이 잡히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전남 여수 산단 업체들이 대기오염 물질 배출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대기오염 물질 배출 측정 방식과 사업장 관리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조작은 전북 등 다른 시도의 사업장에서도 빈번하게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업장이 측정업체를 선정해 오염 배출량을 측정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북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은 대기오염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창 아산면 소각장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 200여 명이 고창군청 앞에서 2차 걸기대회를 갖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은 소각장을 찬성한 아산면 혐오시설 반대대책위와 고창군이 맺은 어떤 협약도 인정할 수 없다며 소각장 건설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산면 소각장 반대대책위를 출범한 주민들은 9명이 삭발을 한 뒤 고창군청 주차장에 농성장을 설치하고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암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이 감사원에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이 암 발생의 원인으로 지목한 비료 공장에 대해서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관리 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주장입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1년 마을 인근에 비료 공장이 들어선 뒤 30여 명의 암 환자가 발생한 익산 장전마을. 주민들은 공장에서 악취와 폐수가 발생하자 수차례에 걸쳐 전라북도와 익산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행정기관의 답변은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이 2016년 11월에 문을 닫은 뒤 충격적인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공장에서 허가받지 않고 담뱃잎 찌꺼기를 가열해 비료를 만들었고 이 과정에서 수년 동안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있었던 겁니다. 또 각종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관리감독기관인 전라북도와 익산시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고 성토했습니다. 주민들의 호소를 조금이라도 일찍 귀담아 들었다면 발암물질 노출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온갖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 오염물질 배출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지만 관리 감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정기관 또한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전라북도와 익산시의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관리 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익산시와 익산시를 행정감사하고 비료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었던 전라북도. 시골 마을에서 암 환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TBC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 15일 발생한 프랑스 노틀담 대성당 화재를 계기로 중요 목조문화재에 대한 긴급 점검이 이뤄집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9일까지 전주 풍남문과 경기전, 김제, 금산사 등 중요 목조문화재 24곳에 수방과 방범 설비 작동, 안전경비원 근무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부처님 오신 날인 다음 달 12일을 앞뒤로 사찰 방문객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찰의 방제 설비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의 한수용 노인복지특위 위원장이 산불 피해로 고통을 겪고 있는 강원도 농민들을 위해서 속초시와 고성군에 2억 원어치가량의 비료 5만 포대를 전달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고추 파종이 임박한 상황에서 강원도 농민들이 화재로 한 해 농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라는 소식을 듣고 비료 기부를 결심했다며 이들에게 작은 희망과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2017년부터 62조 원의 수익을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이전한 첫 해인 2017년에 수익률 7.25%로 41조 원의 수익을 올렸고 올해 2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62조 원의 수익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주 이사장은 국민연금공단은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전주로 이전한 뒤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제 아리랑 문학마을에 설치된 위안부 동상을 두고 시끄럽습니다. 작가는 당시의 고통스러운 시대상을 사실대로 표현했다고 말하지만 노출이 심하다는 반발이 나옵니다. 예술과 외설 사이 논란입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저고리 앞서픈 풀어 헤쳐졌고 치마는 길게 찢어져 신체가 드러났습니다. 동상엔 종군 위안부상이란 이름표가 나붙었고 저고리와 치마가 찢어져 고통스러운 모습에 처녀라는 설명이 달렸습니다. 덧붙은 내용까지 곰곰이 살핀 관람객은 그래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여자니까 가려야죠, 고기를. 여자가 이렇게 내놔야 돼요? 그 괜찮아요? 7년 전 김제 씨가 낸 공모전에 출품된 이 작품은 이후 시에 귀속돼 이곳 아리랑 문학마을에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큰 문제 없이 전시돼 왔지만 최근 항의가 잇따랐습니다. 좀 아픈 부분이잖아요. 할머님들 입장에서 좀 마음이 아플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까지 안 하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김제 씨는 결국 드러난 신체를 가렸습니다. 철거할 수는 없고요. 어떤 개선 방안을 찾자는 의미에서 한복 명인같이 잔문을 구해가지고 머플러를 이렇게 입히게 됐습니다. 하지만 동상을 제작한 작가는 반박합니다. 사실적인 게 접근해서 그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깨워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어가지고 가만히 앉아있고 새가 앉아있고 이런 거는 과연 그렇게 그걸 표현해가지고. 위안부 피해자의 한을 이해하고 일제 잔학상에 분개하는 마음은 모두 같지만 표현 방식을 두고 외설과 예술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호남 신당 창당설 속에 바른미래당의 내홍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열어 선거제 개편 문제 등을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손학규 대표가 호남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로 인해 대표 퇴진파와 옹호파 사이의 충돌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경민 바른미래당 전북도당 부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하태경, 이준석 최고위원 등은 손학규 대표 흔들기를 멈추라며 이에 동의하지 않으려면 당을 떠나라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당이 금융중심지 문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에 맞짱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평화당은 자신들의 규탄 대회를 정치쇼로 규정한 민주당 전북도당에 대해 금융중심지 지정은 문 대통령이 약속한 국정과제를 수행하는 일이고 전북의 친구라던 말에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평화당은 또 송하진 지사와 안호영 위원장의 측근들, 송성환 도의장과 이항로 진안군수 등 민주당 인사들의 잇단 범죄 혐의를 싸잡아 비판한 뒤 빠른 시일 내 도당끼리 맞짱 토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낮 1시쯤 김제시 요촌동 한 사거리에서 37살 서모 씨가 몰던 승용차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사고 충격으로 인해 인근 카페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서 씨와 동승자 등 4명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카페 출입문 등이 크게 부서졌습니다. 경찰은 서 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완주경찰서는 어제 오전 10시 20분쯤 완주군 봉동읍 산업단지 내 한 건물 3층 사다리에서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근로자 39살 A씨가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씨가 위층에서 떨어진 물체에 맞아 추락한 것으로 보고 현장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을 지켰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협회비 수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도내 한 장애인협회 회장 이모 씨가 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부터 5년 동안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공장의 서류를 조작해 협회 명의의 계좌에서 모두 8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내일은 구름 많다가 오후 들어 동부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9도에서 12도로 오늘보다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19도에서 23도로 오늘과 비슷한 따뜻한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대기가 차차 건조해져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큰 가운데 한낮 기온이 20도를 웃도는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